영혼의 가합장 윤동주 문학관. 서울은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대도시입니다. 그 중에서도 종로는 한국 정치와 경제의 중심부죠. 언제나 사람과 차들로 붐빕니다. 그 번잡한 서울 한복판 종로에 인왕산이 있습니다. 서울 중심가라고는 믿을 수 없는 평화로운 곳이죠. 종로구청 관광체육과 선경규 과장은 종로구 공무원이기 이전에 이곳 인왕산 자락 주민입니다. 그 길이 이제 제가 벌써 한 27, 8년 정도 됐네요. 제가 공무원 생활을 하기 전부터 이쪽에 와서 살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자식이 4명인데 그 애들을 다 그쪽에서 다 낳고, 옛날에는 오긴 아빠도 있을 때는 거기서 애들이랑 같이 목욕도 하고 그랬었어요. 그때는 아가씨가 너무 많이 있어가지고 제가 5층 살았는데 침대에서 일어나면 그 꽃 향기가 5월달이면 굉장히 무신거리고, 또한 비가 오면은 그 계곡 소리, 이제 수성동 계곡의 물소리가 너무 좋았어요. 이렇게 아름다운 인왕산에 2012년 색다른 명소가 생겼습니다. 윤동주 문학관. 비록 219제곱미터의 작은 공간이지만 주중엔 평균 500명, 주말엔 평균 1000명이 찾아옵니다. 수상 경력도 화려합니다. 2012년에 대한민국 공공건축상 국무총리상을 수상하였고, 2013년엔 한국 최고의 현대건축 20선에 선정됐습니다. 2014년엔 서울시 건축상 대상을, 2015년엔 시민이 뽑은 아름다운 건물로 뽑히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2016년엔 국가보훈처 현충시설로 지정되기도 했죠. 이곳엔 원래 청운 아파트가 있었습니다. 지대가 높아 수돗물이 잘 나오지 않자 가압장을 설치했죠. 수도 가압장은 약해지는 물살에 힘을 가해 세차게 흐르도록 도와줍니다. 하지만 청운 아파트가 철거되면서 수도 가압장은 용도를 잃고 방치됐죠. 바로 이 수도 가압장을 윤동주 문학관으로 리모델링한 것입니다. 종로구 김영종 구청장은 이 프로젝트에 애정이 각별합니다. 용도 폐기된 수도 가압장이 이제 아파트가 다 없어져서 이 가압장은 필요가 없으니까 철거하고 거기다 나무를 심더니 깨끗하게 정리하는 게 좋겠다, 이런 의견인데, 얼른 보니까 윤동주 시인이 바로 그 아래 동네에서 살으셨고, 거기에다가 좀 평상시에 우리 윤동주 선생님께서 그런 좋은 시를 바로 우리 종로구에 살 때, 아까 별을 해는 밤이라든가 서시, 자화상, 이런 아주 지금도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기억하고 있는 그런 좋은 시를 바로 여기 사실 때 쓰셨다, 이렇게 이제 기록으로 알 수가 있는데, 그래서 저는 바로 이분의 시와 맞는, 아담하지만 또 아주 작더라도 뭔가 좀 윤동주의 시어를 잘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문학관 하나 만들어 봤으면 좋겠다. 버려진 수도 가압장을 윤동주 문학관으로 만들자. 이 좋은 생각이었지만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었습니다. 윤동주와 청운동 수도 가압장 사이에 아무 연관성이 없다는 것이었죠. 윤동주 문학관 공간 브랜딩을 한 브랜드 스토리 정영선 기획이사는 그 문제를 이렇게 해결했습니다. 굳이 종로구와 윤동주의 인연을 따지자면 윤동주 시인이 그 종로구 누상동에서 3개월간 하숙을 한 것이 전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인위적으로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것은 좀 적절치 않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이 수도가압장이라는 데가 원래 그 고지대, 물살이 약한 곳, 수압이 약한 곳에 설치가 되거든요. 그래서 물을 가두어 뒀다가 압력을 가해서
다시 힘차게 흐르게 하는 것이 가합장입니다. 그런데 그 윤동주의 시를 읽고 있으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 참 세상살이에 지치고 찌들고 굉장히 많이 오염된 제 영혼이 윤동주의 시를 읽고 있으면 참 맑아지는 느낌이 들거든요. 즉 수도 가합장이 있던 자리에 세워진 윤동주 문학관은 영혼의 가합장이다. 이렇게 브랜드를 잡은 거죠. 이 진실, 사실, 장소성에 아예 주목을 해서 이걸 중심으로 브랜드를 잡은 것입니다. 영혼의 가합장. 약해지는 물살에 힘을 가해 다시 세차게 흐르도록 하는 수도 가합장처럼 지친 영혼에 청신한 자극을 주어 다시 힘을 얻게 하는 곳. 인위적으로 얘기를 가공하는 것보다는 정직하게 진실과 장소성에 집중한 이 브랜드는 윤동주 시인의 성품과도 참 닮았습니다. 문을 열고 문학관 안으로 들어가 봅니다. 하얀 벽에 씌어진 문장이 눈길을 끕니다. 동서달 꽃과 같은 얼음 아래 다시 한 마리 잉어와 같은 조선 청년. 시인 정지용이 윤동주의 유고 시집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에 쓴 서문 중 일부입니다. 따뜻한 시선을 가졌지만 자신에게는 더없이 엄정했던 사람 윤동주에게 딱 어울리는 글귀입니다. 그리고 이 여기도 이 사진도 제1전시실. 이곳의 이름은 시인채입니다. 시인의 집을 의미하는 시인채에는 윤동주의 짧은 생을 보여주는 유품과 유고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이것들은 대부분 영인본이나 복사본입니다. 시인의 유품들이 모두 모교인 연세대학교에 기증됐기 때문입니다. 종로구 공원독직과 윤명중 과장은 지금도 이게 아쉽습니다. 처음에 그는 유족 대표 윤인석 교수를 만나 유품을 전시하게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원본 한 점만 좀 부탁한다 하더니 고민해보겠다 했는데, 이제 나중에는 연대에 기증한 이런 문제점 하나는 이게 이제 원본은 전문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뭐 스파도 안 되고 이런 문제. 그 다음에 이제 보안, 혹시 분실됐을 때. 그래서 이제 안 하면 좋겠다 해서 이제 했는데, 작년에는 그건 좀 아쉬워. 하나 있으면 의미가 있겠죠. 원본이 윤동주 문학관에 어떤 게 있다라는 자체는 상당히 의미가 있는 건데. 하지만 진본이 없기 때문에 누구나 편하게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이 되지 않았을까요? 시인체를 돌아보고 나면 독특한 장소를 하나 만나는데 천장이 없이 뻥 뚫린 네모판 듯한 공간입니다. 이곳은 제2전시실. 이름은 열린 우물입니다. 여기는 물탱크였습니다. 청운동 수도 가합장에는 원래 2기의 물탱크가 있었는데 처음엔 아무도 존재를 몰랐습니다. 당시 이 물탱크들을 발견했던 순간의 감격을 이소진 건축가는 지금도 또렷하게 기억합니다. 사실 되게 무서웠죠. 왜냐면 사실 위에서 내려봤을 때는 밑이 안 보였어요. 새까맸어요. 근데 이제 사다리가 하나 그냥 밑으로 향해만 있는 거예요. 너무 놀라웠죠. 생각보다 굉장히 깊이 들어갔는데 위에서 내려다보는 거랑 밑에서 이제 올려다보는 거랑 완전 다른 세상이더라고요. 근데 밑에서 봤을 때 새까만데 안에서 들어보면 이제 한 줄기 빛이 보이고, 그리고 이제 밑에는 이제 이렇게 물이 이렇게 살짝 고여 있고, 그리고 이렇게 막 벽이 너무 이 물의 얼룩이 너무 멋있어서 깜짝 놀랐고, 공간감도 사실은 그 큐브가 되게 좋았어요. 장장 1년을 끌어오던 설계 작업이 물탱크 2기를 발견한 그날부터 바로 속도가 붙었습니다. 물탱크 중 1기는 물곰팡이가 피어 상태가 나빴습니다. 천장을 떼어내고 하늘을 바라보게 만들었죠. 여기가 현재 제2전시실인데 열린 우물로 불립니다.
우물 안에서 하늘을 올려다보는 기분을 느끼도록 배려한 것인데 도시인들이 상당히 반가워하는 공간입니다. 일단 이 전시관은 뭔가 깨끗하고 청명한 느낌, 그리고 굉장히 윤동주 시인의 어떤 그 날카로움이라고 할까, 예민한 그런 부분들을 좀 느꼈던 것 같고, 처음에는 이제 이전 시간이 어디야? 이 생각부터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그냥 통로인 줄 알았는데 이제 바로 앞에도 삼전시실이라고 붙어 있고요. 이 공간이 이 전시실인가 하고 이제 한번 이제 올려다 보는 거지. 이제 하늘을 다 오늘따라 되게 깨끗하더라고요, 하늘이. 그래서 아 이제 이 그 윤동주 씨의 그 하늘과 바람과 별처럼 이제 하늘을 보는 공간인가 보다. 하루에 하늘 한 번 올려다볼 여유가 없는 도시민들은 이곳 열린 우물에서 영혼의 우물물을 길어갑니다. 자, 열린 우물 옆에 붙어 있는 제3 전시실. 여기는 닫힌 우물입니다. 윤동주가 최후를 맞이한 후쿠오카 형무소 독방으로 만들었죠. 관람객이 들어가면 감옥문처럼 꾸민 출입문이 닫히고 어두컴컴한 공간에서 윤동주의 인생을 담은 영상이 펼쳐집니다. 시인체에서 유품을 둘러보고 열린 우물에서 하늘을 올려다보다가 닫힌 우물로 들어와 이 영상을 만나면 어느새 관람객들의 감정이 뜨거워집니다.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삼전시실은 일단 좀 어둡고 춥고 약간 습한 느낌? 이제 정말 이제 물 안에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제일 강하게 들어서 이제 영상이 아니었으면은 정말 춥고 외로운 약간 그 시인의 마지막이랑 비슷하지 않을까 해서 좋은 사색의 공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삶 전시관은 영상이 굉장히 좀 감명 깊었던 것 같아요. 영상을 굉장히 잘 만드신 것 같아서. 근데 어쨌든 그 윤동주의 마지막 순간, 그 춥고 습하고 어떤 그 한기가 느껴지는 공간을 이렇게 오감으로 느낄 수 있는 공간이어서 굉장히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나중에 다시 한번 오고 싶어지는 공간입니다. 영혼의 가합장 윤동주 문학관. 버려진 수도 가합장이 영혼의 가합장으로 새롭게 태어난 이 이야기는 윤동주 시인의 짧고 맑고 뜨거웠던 인생만큼이나 그의 시만큼이나 아름답습니다. 혹시 세상살이에 영혼이 지쳤다면 윤동주 문학관으로 오세요. 윤동주의 맑은 시가 우리들의 느슨해진 영혼에 새로운 힘을 불어넣어 다시 흘러나갈 용기를 줄 것입니다.